60 넘도록 지켜온 선을 그 두 남자가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남편 사진 앞에서 울던 그날 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남편의 중마고우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나 20년 동안 말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영희 누나는 나한테 첫사랑이었어요. 두 남자 사이에 끼어버린 황혼의 감정.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정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직도 아침마다 두 사람분의 밥을 짓다가 멈칫하곤 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이름은 영희, 올해 62입니다. 산골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서너 팀은 찾아오시죠.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산골의 밤은 유난히 조용하거든요.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정호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정호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죠. 싸운 적도 많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정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건 이 찻집이었어요. 은퇴 후 함께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여보, 여기서 우리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 조용하고 좋잖아. 정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정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찻집을 연 지 3년 만에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왜 혼자 가세요? 나도 데려가든지.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는 멍했어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숙에 누워있는 정우의 얼굴만 바라봤죠. 아들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서울로 가서 같이 살아요. 혼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엔 정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우가 심은 나무, 정우가 만든 찻집, 정우와 함께 걸었던 산길. 모든 게 정우였어요. 이곳을 떠나면 정우마저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매일 울었습니다. 찻집 문을 열면서도, 차를 우리면서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눈물이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웃을 수 있게 됐고 일상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밤만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텅 빈 집, 혼자 누운 침대, 아무도 없는 거실.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호야, 보고 싶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찻집 문을 열어야 했고 손님을 맞이해야 했죠.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석과 도진이었어요. 정호의 평생 친구였죠. 둘은 정호가 떠난 뒤에도 꾸준히 저를 챙겨줬습니다. 태석은 64,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에요. 성격은 좀 거칠지만 속은 따뜻했죠. 겨울이면 장작을 패주러 왔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줬습니다. 도진은 63, 태석보다 1살 어리지만 훨씬 세심했어요. 말이 적고 조용한 편이지만 제 마음을 잘 헤아려줬죠. 찻집 기계가 고장나면 달려와 고쳐주곤 했습니다. 둘은 정호와 40년 지기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렸고 나이 들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죠. 정호가 떠난 뒤에도 그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돈독해진 것 같았어요. 매년 정호의 제삿날이 되면 둘이 함께 왔습니다. 제사 준비를 도와주고 함께 절을 올렸죠. 그리고 밤새 정호 이야기를 했어요. 추억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영희야, 정호 그 자식 너무 일찍 갔어.
태석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보다 건강했는데. 도진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태석과 도진의 도움으로 아들의 전화로 그리고 찻집을 찾아주는 손님들 덕분에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온전하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태석과 도진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저를 볼 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태석의 눈빛, 제 손을 스치는 도진의 손길. 모든 게 예전과 달랐어요. 설마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정호의 친구들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모든 게 바뀌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그날 밤이에요. 영희야, 정호가 부탁했어. 너 혼자 두지 말라고. 태석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석과 도진이 찾아온 건 정호의 오주기가 지나고 며칠 뒤였어요. 봄이 오는 길목이었죠. 둘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 누님 안녕하세요. 도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 왜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누님 뵈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도진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과일을 받았어요. 태석은 찻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깔끔하네. 정호가 좋아했던 모습 그대로야. 내 최대한 그때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요. 잘하고 있어, 영희야. 태석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예전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약간 어색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정호가 좋아하던 녹차였죠.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정호 형 없으니까 정말 허전하네요. 도진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믿기지 않아. 태석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정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정호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영희 누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도진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뭐 익숙해졌어요. 처음보단 나아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태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찻집도 있고 손님들도 오시고 바쁘게 지내니까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외로웠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영희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달려올게. 태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태석 씨. 도진 씨도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정호 형님 때문에라도 누님 챙겨야죠. 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태석과 도진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더 자주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정호의 친구들이 저를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제 곁에 앉을 때 너무 가까이 앉았고 도진은 제 손을 잡을 때 너무 오래 잡고 있었어요. 기분 탓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태석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도진 없이요. 영희야, 오늘 도진이는 못 왔어. 일이 있나 봐. 그래요. 혼자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는 차를 준비하며 태석을 맞이했어요. 태석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죠. 영희야. 네? 나 물어봐도 될까? 태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태석을 봤어요. 뭔데요? 너 이대로 계속 혼자 살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하는 질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들이 서울로 오라고 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전 여기가 좋아요. 정호랑 함께한 곳이니까요. 제 대답에 태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호 정말 좋은 남편이었지. 네, 그랬어요. 근데 영희야, 정호도 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 거. 태석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태석 씨,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너무 외로워 보여서. 태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죠. 태석 씨, 미안해. 내가 오버했나 봐. 태석이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태석과 도진을 대할 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다가왔습니다. 도진도 혼자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누님, 요즘 제가 자주 못 왔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오셔서 고마워요. 누님을 위해서라면 시간 내는 거야 당연하죠. 도진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다정했어요. 도진 씨, 제가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나요? 있죠. 누님은 소중한 분이니까요. 도진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이건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호의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밤이 되어 혼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외로워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태석과 도진의 시선은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시선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엄마, 미국 발령 받았어요. 아들 민수의 말에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죠. 미국?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 나가래요. 3년 계약인데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민수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능력 있는 직원이라 승진도 빨랐죠. 하지만 미국이라니.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가고 싶니? 솔직히 기회는 좋은데 엄마가 걱정돼요. 저는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멀쩡해. 가고 싶으면 가. 정말요? 그래. 내 인생이야. 기회 놓치지 마. 민수는 고민하다가 결국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 뒤 출국이었어요.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민수를 배웅했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외로우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알았어, 잘 다녀와.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사라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산.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찻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평일 오후였죠. 저는 멍하니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차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고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누구세요? 영희야, 나야, 태석. 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태석 씨?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태석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영희야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저는 태석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태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물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민수 오늘 떠났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했었어. 민수한테. 엄마 잘 부탁한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석이 그런 신경까지 써줬다니요. 고마워요, 태석 씨. 고맙긴 당연한 거지. 태석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영희야. 네? 너 이제 완전히 혼자구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석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되네요. 무섭지 않아?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 태석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태석 씨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쉬는 게. 영희야. 태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하게요. 나 말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정호 떠나기 전날 나한테 부탁했어.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 혼자 두지 말라고. 잘 부탁한다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정호가 그런 부탁을 했다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챙긴 거야. 정호 부탁이었으니까. 알아요. 고마워요, 태석 씨. 근데 말이야. 태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네? 의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오는 것 같아. 태석의 고백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태석 씨 지금 무슨 말을? 영희야, 나 30년 동안 말 못하고 산 마음이 있어.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 때문에 말 못했어.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뒤엔 벽이 있었죠. 태석 씨 취하셨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아니야, 취하지 않았어. 정신 멀쩡해. 태석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희야, 나 너 좋아했어. 30년 전부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부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랑 정호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이라니 그 긴 세월 동안 태석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본 날 기억나? 정호가 소개해줬을 때 태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 하얀 원피스 입고 있었어.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지. 태석 씨. 그때 알았어. 아, 이 여자한테 반했구나. 하지만 정호가 먼저였잖아. 친구 여자를 좋아할 순 없었어. 태석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결혼식 날도 기억나. 너무 아팠어. 축하한다고 웃으면서도 속으론 울고 있었어.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 정호는 내 친구였어. 40년 지기였다고.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30년을. 너희 행복한 모습 보면서 혼자 가슴 아리했지.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석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정우가 떠나고 처음엔 정말 의리 때문에 챙겼어. 친구 부탁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태석 씨, 저는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만 알아줘. 태석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큰 손이 따뜻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정우도 없잖아. 우리 함께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함께하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내 여자가 되어줘. 나랑 함께 살자. 태석의 고백이 직접적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직 정호 아내예요. 정호는 떠났잖아. 5년이나 지났어.
그래도 저는 아직 뭐? 죽은 사람 때문에 평생 혼자 살 거야. 태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희야, 넌 아직 젊어. 62이 뭐가 늙었어?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수 있어.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 나도 알아. 밤마다 우는 거. 제가 울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놀라서 태석을 봤어요. 어떻게? 가끔 밤에 찾아왔었어. 불 켜진 거 보고 그냥 돌아갔지. 근데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태석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더 이상 혼자 울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저는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던 외로움,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웠던 밤들. 모든 게 저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태석 씨. 응?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백에 태석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넓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있자. 저는 태석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정오 이후로 처음이었죠. 영희야. 태석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키스해도 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태석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죠. 키스가 끝나고 저는 태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나?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우가 떠난 지 5년 만에 다른 남자와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어요. 다만 외로웠다는 것, 태석의 체온이 그리웠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태석이 잠들어 있었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구나. 현실이 확인되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태석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태석이 일어나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잘 잤어요? 응, 너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의 열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무거운 공기만 남았어요. 영희야, 어젯밤. 네? 미안하다. 태석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취했었나 봐. 정신이 없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취했다고요? 그럼 어젯밤 고백은 뭐였나요? 태석 씨 어젯밤에 하신 말씀은 미안해. 술 먹고 정신없이 한 말이야. 태석이 제 눈을 보지 못했어요. 회피하는 것 같았죠. 그럼 30년 동안 저를 좋아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건 그냥. 태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태석은 후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젯밤 일을요. 알겠어요. 취중진담이었다고 치죠. 영희야. 괜찮아요. 저도 외로워서 그랬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내가 정우한테 면목이 없네. 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가볼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태석이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젯밤 태석의 고백은 진심 같았는데 아침이 되니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이용당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 수치심,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태석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호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찻집 문을 열었지만 손님을 맞이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휴무 팻말을 걸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석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술 먹고 정신없이 한 말이야.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정신이 들어서 후회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태석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 누님 계세요? 도진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진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도진 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누님. 도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묘했어요. 차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차를 준비하며 도진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혹시 태석한테 무슨 얘기 들었나 싶었거든요. 누님 요즘 어떠세요? 뭐 그냥 그래요. 도진 씨는? 저도 비슷해요. 도진이 차를 마시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누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뭔데요? 도진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태석이 형한테 들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나 태석이 말했구나. 뭘 들으셨는데요? 저번에 누님이랑 있었던 일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태석이 그런 일까지 말했다니. 태석 씨가 왜 그런 얘길. 술 먹고 털어놨어요.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도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누님한테 사과드리려고요. 도진 씨가 왜 사과를? 친구 일이니까요. 태석이 형이 누님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요. 도진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피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외로워서 그랬으니까요. 누님. 도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누님 잘못 아니에요. 태석이 형이 술 먹고 실수한 거죠. 고마워요, 도진 씨. 저는 도진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위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도진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았죠. 누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도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누님을 좋아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호 형님 살아계실 때부터요. 또 한 명이었습니다. 태석에 이어 도진까지요. 도진 씨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였어요. 도진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누님 처음 본 날 기억하세요? 정호 형님이 소개해 주셨죠. 네, 기억해요. 그때 반했어요. 누님 웃는 모습에요. 도진의 고백이 태석의 고백과 비슷했습니다. 둘 다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호 형님이 계셨으니까 참았어요. 친구 아내를 좋아할 순 없잖아요. 그럼 왜 지금? 정호 형님이 떠나셨으니까요. 그리고 태석이 형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누님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네. 누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기회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석에게 상처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진까지 이러니까요. 도진 씨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도진이 제 손에 키스했어요. 부드러운 입술이었습니다. 누님 사랑해요. 그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석은 후회했지만 도진은 진심 같았어요. 도진 씨 저는 아직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시죠? 기다릴게요. 도진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언제든 여기 있을게요.
도진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두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니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복잡해졌습니다. 태석과 도진 두 남자 사이에서 저는 흔들렸어요. 태석은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미안했어. 내가 겁쟁이처럼 굴었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다만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 정우한테 미안해서. 태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석의 고백이 진심인지 아니면 도진 때문에 질투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엔 도진이 또 찾아왔어요. 누님,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도진이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거 누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장미였어요. 오랜만에 받는 꽃이었죠. 고마워요, 도진 씨. 천만에요. 앞으로 더 많이 드릴게요. 도진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두 남자는 저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태석은 장작을 패주러 왔고 도진은 찻집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둘 다 저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견제하는 거였죠. 어느 날 태석이 말했어요. 영희야, 도진이는 가벼운 사람이야. 진심이 아닐 거야. 태석 씨, 나는 진심이야. 30년을 기다렸어. 그런가 하면 도진도 말했어요. 누님, 태석이 형은 누님을 장난처럼 봐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도진 씨, 전 진심이에요. 누님만 생각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두 남자의 감정 싸움에 휘말린 기분이었어요. 정호야,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한테 부탁하지 말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를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 말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어요. 밤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태석을 선택해야 할까? 도진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둘 다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란만 커졌죠. 어느 날 태석과 도진이 동시에 찻집에 나타났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도진, 너 왜 여기 있어? 형이야말로 왜 오셨어요? 영희 보러 왔지. 저도 누님 뵈러 왔어요. 둘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난처했어요.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영희야, 얘 왜 자꾸 여기 와? 태석이 물었습니다. 저도 형만큼 자주 와요. 도진이 대꾸했죠. 너 영희한테 무슨 짓 했어? 형이야말로 누님한테 상처 주셨잖아요. 둘은 서로를 비난했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제가 소리치자 둘이 멈췄어요. 누가 제 마음을 물어봤나요? 두 분 다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가 떠난 뒤 이 사람들이 저를 지켜준 건 의리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감정 때문이었나요? 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두 분이 고마웠어요.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줘서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두고 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태석과 도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요. 며칠 뒤 저는 태석과 도진을 모두 불렀습니다. 찻집에서 만나자고요. 둘은 서로를 경계하며 앉았어요. 저는 둘 사이에 섰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불렀어요. 둘의 눈빛이 기대로 빛났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도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뭐? 태석이 놀라 물었어요. 오늘 이후로 두 분 다 제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 말에 둘이 당황했습니다. 영희야, 그게 무슨...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두 분 모두 고마웠지만 이젠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요.
남편 친구로서 고마웠지만 여자로서 흔들리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영희 누님. 미안해요. 두 분의 마음은 알지만 전 정우의 아내로 남고 싶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가세요. 태석과 도진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정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제가 옳은 선택한 거죠? 사진 속 정호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흔들리고 외로움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내 마음을 소중히 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해요.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